TMI이긴 한데 저도 아직은 집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놓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영이네 행복주택,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 윤인환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의 바이블, 주택청약의 모든 것 대표 저자 한국부동산원 주문경 부장님을 모시고 청약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주문경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청약 업무를 하게 된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질서 유지 때문에 토지랑 이제 주택 가격 공시를 위한 조사 산정 업무라던가 아니면 주택 동향 통계 관리 같은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가 2020년 2월부터 대한민국 대표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이 좀 넘었거든요. 3년 반 정도 돼가는데 운영한 지. 그러다 보니까 국민분들이 청약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사실 좀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청약 제도가. 저도 이 업무를 오래 했지만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특별공급 유형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다 보니까 막상 청약을 하고 싶지만 이제 잘 엄두가 안 나고 그리고 신청할 때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를 저희 직원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청약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작년 11월에 초판을 출간을 했고요. 최근에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거를 반영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땀 한 땀. 네. 일단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받았는데요. 네이버 카페랑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중에서 한국부동산원과 관계되어 있고 또 자주 하는 질문을 좀 모아서 사전을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개념적인 질문을 좀 주신 분이 계신데요. 청약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은 이제 단어적인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일방적이나 어떤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하거든요. 청약이란 두 글자의 단어는. 그러면 주택 청약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확신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청약은 어떤 것으로 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아주 예외적인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청약이란 청약통장에 가입에서부터 이 청약의 의사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약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내가 청약통장에 가입을 했거나 그리고 가입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가입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청약의 절차는 통장에 가입부터 내가 관심이 있는 단지를 서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날짜에 맞게 정확한 유형의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 당첨자 유형에 맞는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을 해주고 그 제출한 서류가 이제 신청한 자격과 부합을 한다. 그게 끝나면 계약 체결을 하는 거, 계약이 되면 그 이후에 중도금,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를 하면 저희가 통상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한 거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최신 개정판에 제가 조금 재밌게 일러스트로 만화 형식으로 이제 청약 절차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맞아요. 예, 그 뒤에도 또 텍스트로 37페이지인가에 보면 청약 절차나 이런 것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접수하는 행위, 신청하는 거 그거를 청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통장부터 청약이다.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크게 통장에서부터 순위가 판가름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청약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TMI이긴 한데 저도 아직은 집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놓고 이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열심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약에 희망이 있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기존에 이미 준공이 되고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을 구입을 하는 경우는 빨리 구할 수 있고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20, 30대 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좀 어려운 점이 있냐면 통상적으로 그런 주택은 계약금을 치르고 입주할 때까지 한두 달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목돈을 단기간에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또 그리고 자금 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죠. 이제 대출은 당연히 받으실 거고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한꺼번에 큰 금액을 일으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새 같으면 또 이자도 좀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약은 지금 당장 내가 집이 급하지 않다면 청약을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입주 시까지 통상 아무리 못해도 한 2년 반, 3년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 돈도 납부할 계획도 세우실 수 있고 납부를 하신다고 해도 이제 분할 납부의 개념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중도금은 4회에서 6회차까지 법상 나눠서 납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안정되게 내 계획에 맞게 좀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청약은 건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분양 가격이 물론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입주가 끝나서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은 이미 시세가 주변하고 이제 맞게 거의 맞춰져 있어요. 네. 대부분의 분양 주택들은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광역교통 인프라라던가 녹지율 같은 것들이 일반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이제 민간 택지에서 딱 한 개 단지만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보다는 생활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이 훨씬 더 그죠, 확실히 좋죠.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택 청약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장님이라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었다가 같은 무주택자여서 아주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하고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청약통장 그 목표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되는 부분이 2만 원씩 넣어야 되냐 10만 원씩 넣어야 되냐 주장들이 막 서로 오가고 있는데 혹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 주세요. 뭐 제 지인도 가까운 지인도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의 청약홈이나 한국부동산원 쪽으로 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크게 주택이 민영주택이 있고 국민공공주택이라고 있는데 제가 국민공공을 그냥 합쳐서 공공주택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민영이랑 공공이 있잖아요. 민영주택은 예치금 개념이에요. 민영주택은 예치금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예치금이 뭐냐? 맡길게, 맡겨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금액만 딱 넣어놓고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의 통장의 역할은 사실 딱 거기까지예요. 만약에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공공주택은 관심 없고 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역별 그리고 주택의 규모별 예치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서울 얼마, 뭐 어디 얼마. 그 금액만 예치해 놓으면 그리고 이제 가입 기간이 흐르면 일반 수도권은 12개월, 그리고 이제 투기나 뭐 청약가열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은 이제 24개월이거든요. 그런 기간만 지나면 1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2만 원, 10만 원의 얘기는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시냐면 공공주택 청약하시려는 분들한테서 굉장히 이슈예요. 저도 청약저축 가입자이기 때문에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공주택은 당첨자를 뽑을 때 일반 공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 공급은 통상적으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납입 인정 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물론 그 이전에 봐야 되는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책에 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표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일단 통장만 놓고 보자면은 납입 인정 금액이에요. 납입 금액이 아니고요. 납입 금액은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넣으면 그게 납입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납입 인정 금액은 결국 내가 그 달에 얼마만큼 넣었는지를 인정받는 건데 최대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줘요. 2만 원씩 평생 넣는 건 사실 당첨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0만 원씩 연체 없이 매달 꼬박꼬박 넣어서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1등, 제일 막강해지는 거예요. 예치금, 납입액, 납입 인정금액 여기 세 개가 다르다. 다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 채널에 2030이 참 거의 대부분인데요. 혹시 2030에게 이런 조언을 하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쪽에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들마다 다 달라요. 사실 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당첨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당첨이 되고 나서 결국은 계약을
계약을 하셔야지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통계로 봤을 때도 당첨이 됐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일단 신청 날이 됐으니까 신청해보자. 당첨이 되셨지만 계약을 못 하시면 사실 당첨이 안 된 거랑 똑같고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통장도 썼는데 그죠. 예. 물론 이제 부적격 당첨자가 그렇게 됐을 때 통장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아예 날리는 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데 통장 부활이 당연히 다 되는데 그럼에도 최대 1년간 또 다른 주택에 청약을 못하는 또 일정 기간의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계약까지 가실 게 아니면 느리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청약 자격을 알고 완전히 적격자의 신분으로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임대라던가 네. 행복주택 그리고 또 이제 연령대가 되시면 청년주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거복지 사업을 다양하게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주택부터 출발을 하셔서 이제 자금을 모으시고 저희가 발간한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분양주택 자격 유형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청약을 하시고 당첨이 되시는 게 저는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도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이라던가 네. 그리고 어떤 특정 단지를 내가 꼭 청약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놓치기 싫어 이렇게 하면 그 단지별로도 또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분양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던 청약통장 가입하는 것 네. 그리고 1순위자가 되는 것 그리고 청약홈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분양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들 좀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접수는 공짜라고 마구마구 네. 접수하라고 하는데 네. 분양시장에서는 안 된다. 적격 자격을 일단 갖추고 자금 마련까지 생각한 이후에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해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공부해서 준비됐을 때 하자. 그게 지름길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청약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 준비해 왔다. 그러면은 청약통장을 이제 사용하거나 활용해야 할 시즌이 올 것 같은데 혹시 팁이 있을까요? 청약홈에 다양한 조금 부가 기능들이 있어요. 서비스가. 예를 들면은 청약은 본인만 아무 문제가 없고 결백하다고 해서 내가 당첨이 돼서 계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본인과 세대원이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본인의 문제는 웬만해서는 저희 청약홈 시스템에 청약할 때 걸러줍니다. 뭐 재당첨 제한이 있다던가 특별공급에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우리 세대원의 어떤 청약 활동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세대원을 등록을 미리 해두시고 그 세대원이 동의를 해주시면 내가 청약할 때 동의를 한 세대원들까지 포함해서 주택 소유 여부라던가 그리고 과거에 당첨이 된 사실이 있어서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색을 해드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연습하기가 있어요. 저희는 실제 아파트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그 단지를 청약하는 것처럼 똑같이 화면이 열려요. 통장 순위 확인도 공고일 기준으로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점제에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그 항목별로 다 똑같이 기능 구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미리 연습해 보시라고 권하는 편이거든요. 시각적으로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러면 부적격 당첨이라던가 자격이 안 되시는데 청약을 하시고 마는 그런 불상사를 좀 많이 피할 수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청약 알림이 등록해 놓으시는 거 그리고 세대구성원까지 등록을 미리 해 놓으시면 청약 제한 사항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더 정확하게는 실제 내가 청약하려는 공고도 미리 연습해 보기가 가능하다. 청약홈 청약하러 한번 들어가는 거는 안 되겠네요. 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청약도 습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청약도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뀐 규정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심화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주택 50만 호 막 그래가지고 규정이 확 좀 바뀌었잖아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추첨제가 많이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